도로에서 누르시면 시작해도 지금 할까요?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질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도시와 물의 연결을 도모하고 도시의 물 순환 구조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하는 것을 이번 프로젝트에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세계적인 이슈의 물은 먼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0.7% 미만이며 우리나라 또한 물 스트레스 국가에 포함됩니다. 물 부족의 원인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 산업화와 도시화에 집중했습니다. 점점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는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지하수 고갈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투수 포장으로 인해 빗물은 땅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오염된 채 그대로 방류되어 바닷물이 됩니다.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나타나는 도시의 문제점입니다.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는 싱크홀도 그 결과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점점 증가하고 물 순환이 중요한 만큼 증가하는 강수량에 대응해 빗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도심 속에서 빗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유수지입니다. 이렇게 서울시 안에는 총 52곳의 유수지가 한강, 홍제천, 얼양천 등 하천 주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심 내에 위치한 유수지를 빗물을 정화하고 재사용하는 분산형 수자원 시설로 활용한다면 현재 중앙집중형 수자원 시설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 불안정성을 해결하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고 도심 내에서 빗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유수지는 유수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불투수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빗물은 땅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오염원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히려 물순환을 방해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만 사용되어서 저이용되는 거대한 공간은 도심과 제방 울타리 등으로 단절되어 비노물처럼 삭막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설은 노후화되어서 경관을 해치고 도심에서 흘러들어온 물을 그대로 방류하는 현재 일방향적 시스템은 하천의 수질 오염, 범람의 원인이 되며 생태적 문화적 연결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수지가 가진 잠재력은 무엇일까? 또 추구해야 할 방향은 어떤 점일까를 봤을 때 유수지의 특성, 즉 빗물이 모이는 공간, 하천과 맞닿아 있는 위치적 특성을 이용하면 도심 속 수자원 시설 및 물 순환의 허브로서 작동할 수 있으며 생태계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유수지 내부의 물 정화 시설, 흡수와 전류실을 확보해 수질 오염을 저감하고 공공 여가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52곳의 유수지 중에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 유수지를 하나의 프로토타입으로 삼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필수적인 기후 적응 개입을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공공간을 인식하는 기회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가 제 주제 발제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제문을 가지고 망원동을 사이트 분석을 했는데요. 망원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멀리 바라봄으로 그 유래는 망원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경치를 멀리 바라본다는 의미로 망원정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처럼 망원동 부근은 원래 산과 물이 어우러져서 좋은 경관을 자랑하던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 이렇게 망원동에 부비치며 흐르던 홍제천을 직선화하게 되면서 망원동이 제방으로 둘러싸인 동네가 되었고요. 해방 후에는 주거지와 농경지가 있던 동네였고 망원동은 원래 지대가 낮은 지대였는데 홍제천을 직선화하면서 자연적인 유량이 버퍼 공간이 줄어들어서 상습적인 침수 피해 지역으로 인식되어서 나프 지역으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수지를 만들고 이는 침수 지역, 나프 지역이라는 타이틀을 받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80년대는 강변북로를 비롯한 성산대교 내부순환로가 차례로 건설되면서 망원동은 한 번 더 한강과 단절되면서 물과 단절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골목을 중심으로 망원시장, 망리단 빌딩이 들어서면서 골목마다 들어선 상점들을 찾는 외부인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원동은 여전히 물은 찾아볼 수 없고 건물 밀도가 매우 높고 방문객이 증가하는 데만에 공지를 찾아볼 수 없어서 삭막한 도시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던 망원이라는 의미가 소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네, 이거는 한강 라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제시대 때 직선화된 홍제천의 모습인데요. 이게 일제시대 때 모습이고 직선화된 후의 모습이고 이게
공복길로 홍제천에 흐르던 물길이 공복길에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망원동을 W자로 굽이치며 흐르던 홍제천이 직선화되고 남지도를 흐르던 색강이 메워지면서 제방으로 둘러싸이게 되었고요. 현재 유수지의 자리는 원래 홍제천이 사라지면서라는 아주 작은 물길들이 모여서 형성된 주변 농경지에서 사용하던 저수지였습니다. 홍제천이 흐르던 모습은 현재 이렇게 흔적으로 골목길에 남아있고요. 이 지도가 홍제천이 사라진 이후 세류들이 남아서 흘러들어 저수지로 모이던 지도입니다. 현재 이 물길들은 복개되어서 도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망원동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현황입니다. 여기에 강변북로, 성산대교, 내부수원로가 이렇게 차례로 위치하고 시민공원, 한강 수영장 망원 유수지의 현황입니다. 면적은 약 54,000제곱미터이고 평소에는 비어진 채로 활용되지 못하고 거대한 콘크리트 바닥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유수지의 단면을 도식화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이렇게 망원동 도심에서 4m 아래로 유수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 유수지의 시스템으로는 도심에서 오염된 채 모이는 빗물이 잠시 모였다가 방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 오염과 범람을 심화시킵니다. 또 물과 연결되었던 망원동이 이렇게 두 방으로 둘러싸인 채로 저이용되는 공간으로 남았고 물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입이 필요한데 하천으로 오염된 빗물을 방류하는 것 대신에 대상지를 하나의 필터 기능을 수행하게 해서 오염된 빗물을 정화하게 합니다. 이 정화된 빗물은 대상지 인근 지역에서 다시 재사용되거나 한강으로 깨끗하게 방류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상지는 필터이자 하나의 물순환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을 망원의 역사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공공간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설계 내재적 부분에 역사를 새기고 통합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한 존중이나 보존을 넘어서 역사적 맥락이 설계 전략의 구성 요소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망원정의 역할을 전망대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홍제천을 물길이 복원되는 등의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복원되는 물길은 사이트가 여기고 망원로와 희우정로 그리고 방울매로로 복원되게 됩니다. 흔적으로만 남은 옛 지천을 되살리고 이는 유수지로 흐르는 블루링크가 되면서 물과 가까운 동네였던 망원동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제 사이트 내부의 프로그램 리스트인데 크게 내부, 외부 시스템으로 나누면서 공원과 같은 공공 오픈스페이스는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는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이용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계절별 이용 전략을 두어서 겨울에도 오픈스페이스가 기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거는 프로그램의 공간 시나리오이고요. 이러한 내용을 공간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가장 큰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빗물을 땅에 잘 흡수시키고 정화시켜 흘러들어가게 하고 재사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유수지의 지형과 기능이 도심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현재 낭떠러지였던 유수지의 스트릿 레벨을 확장시키고 건물이 안착될 그라운드 레벨의 플랫폼을 구축했는데요. 건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래 설비시설들이 위치해 있던 부분에 건물을 위치시켰고 이 세 면은 도시와 맞닿은 부분이기 때문에 맞닿은 부분이고 이곳은 강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세 부분은 그래서 도시의 도로축을 따라서 쉐이핑을 하고 이 한 면은 강의 라인을 따라서 형태를 잡고요. 이는 도시와 강의 경계를 연결합니다. 레벨이 도심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유수지의 지형을 활용해서 컨투어를 조성하는데 여기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컨투어는 내려갈수록 자연의 형태를 닮게 변화됩니다. 이는 이용자가 도시에서 자연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고 각각의 컨투어는 점점 도시의 그리드 직선 형태에서 곡선의 형태로 무빙되도록 했습니다. 도시와 건물 부지를 연결하는 브릿지를 만듭니다. 이는 도시와 유수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축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 조직에서 연결되는 물길을 만들어서 이 도시의 도로 축이 유수지로 흐르는 물길이 되도록 물길로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각 컨투어 사이의 동선을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사이사이에 컨투어를 추가하고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형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올려진 형태로 지붕 라인을 조성했습니다. 원래 컨투어에서 한 켜가 들어올려진 형태입니다. 브릿지와 만나는 부분이 메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이 부분이 메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형태를 잡았고요. 지형과 건물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제 건물이 지형이 되고 지형이 건물이 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지붕은 그린 루프로 하되 사람들이 지붕 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고 이는 전망대의 역할을 합니다. 건물로 향하는 브릿지의 모습이고 브릿지는 건물의 레벨에 맞춰서 이렇게 그라운드 레벨과 마이너스 3.6m 레벨에 위치하게 됩니다. 유수지에 빗물이 찰 때는 이게 평소 때 빗물이 찰 때의 모습인데 최대 수위 이 정도까지 물이 차도록 본래 깊이 4m에서 7.4m까지 컨투어를 더 찼습니다. 이게 평소 때 물이 찼을 때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 프로젝트의 활용 전략입니다. 유수지에서 활용된 물이 하루에 이만큼의 양을 재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재활용되게 됩니다. 물길 복원은 이렇게 차로 옆에 되게 되는데요. 이게 원래 물길이 있었는데 3차선이었던 도로가 원래는 2차선이 되면서 물길이 그 영역만큼 복원되게 됩니다. 이거는 계절별로 유수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고요. 이거는 물 정화 시스템에 들어가는 설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유수지의 전체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에너지 생성과 물의 정화를 연결시켜서 나타냈습니다. 유수지의 배치도 상에서 보면은 메인 진입로는 망원역과 망원시장에서 오는 이 도로이고 여기서 연결되는 브릿지는 새로운 축이 됩니다. 도심의 도로는 사이트 내부를 흐르는 물길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한강으로 흘러나가고 메인 진입로는 사이트를 가로지르며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컨투어의 구성 요소가 되는 4가지의 서페이스 타입입니다. 크게 4가지로 토양 기반 시스템 지표면, 경질 지표면, 그리고 수변 직생 지표면, 프로그램 벨트 활동 지표면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숙제들을 나타냈습니다. 계단형 인공습지를 이쪽에 배치를 시켰는데요. 빗물을 정화하는 데 있어서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총 4개의 층으로 구성되고 중력의 흐름을 통해서 물이 이동하도록 설계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도 생태 정화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가 침전조, 두 번째가 침수형 식생대, 세 번째가 부유형 식생대, 네 번째가 마지막 저류지 집수조로 구성됩니다. 공원에 놓인 벤치는 유선형으로 제작되어서 그 내부에서 윈드터빈의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지하층의 모습인데요. 체육시설, 수영장, 오피스, 설비 시스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벽의 형태는 그 층의 레벨과 연결되는 컨트롤 라인이 내부까지 연결되는 형태로 잡았고요. 수영장은 물로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물 정화 설비가 이 밑에 지하와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내부 수영장의 모습이고요.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지상층의 모습입니다. 입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레스를 2개로 나누었고 동네와 가장 가까운 부분은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브릿지에서 연결되는 메인 입구가 있는 쪽은 실내 정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는 수직 아쿠아포닉스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하까지 연결이 되고 유수지에서 정화된 물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섹션의 모습인데 외부의 프로그램들을 적어두었고 그리고 유수지에 물이 차지 않는 평소의 모습과 물이 찼을 때, 비가 내릴 때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물이 차면 아예 사용하지 못하던 유수지를 브릿지와 컨투어 사용을 통해서 비가 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물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이 망원동의 새로운 도시 풍경을 형성하는 공공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제 프로젝트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 텍스트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밑에 한글로 더 적어두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에 대한 시스템 이해가 부족해서 네. 정확하게 따라가는
볼륨이 줄은 거 아니야? 원래 4m인데 7m를 낮췄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에서 총 용량이 유지가 되는 게 그래서 설계입니다. 그 저류 용량을 계산했을 때 16만 톤 리터가 저장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유지하는. 네. 그래서 더 깊이. 더 깊이 팠어요. 그러면 지하 수위는 어떻게 돼요? 지하 수위는 원래 4m에서 최대 수위가 2m까지 사는데 지하 수위는 리스크는 어차피 있겠지만 네, 네. 그 용량에 대한 대비를 양을 유지하는 걸로 했다. 네. 전체 원래 여기에 체육센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왜 없앴어요? 그 체육시설은 여기다 그냥 새로 짓는 거야? 네, 새로 진지 얼마 안 넣었습니다. 됐는데. 심사를 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네. 자연의 지형으로 형상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여기 꼭다리에 이렇게 모서리로 해놨어요. 아니 그게 그냥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자연이라고 하면 그냥 다 부드럽게 그 유선형으로 했을 것 같은데 네. 왜 얘는 왜 이렇게 쟤는 일단 저기 안에 실내 정원이 있어서 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 공간이어서 들어 올렸었고, 그리고 메인 입구가 계속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별로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할 것 같아서 메인 입구성을 주기 위해서 브릿지와 연결되는 부분에만 꼭지참을 주었습니다. 꼭지참. 발표가 한 15분 정도 돼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냥 인사 하나만 하고 굉장히 리서치가 탄탄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뭐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냥 뭔가 첩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지가 가져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매우 치밀하게 리서치하고 그것에 기반한 자기 아이디어를 낸다. 얘기한다고. 이거는 이제 칭찬이라고보다는 제가 갖고 있던 불만 중에 하나가 친구한테 대한 불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그리고 국가가 하는 형식에 대한 불만 중에 하나가 유휴지를 자꾸 주거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저는 그거는 되게 못된 습성이다. 여기는 그냥 아니고 그래서 실패했다 그러지. 근데 이게 사실은 그게 자원인데 그거를 누군가의 점유로 끝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자원 그리고 특히나 우리 생존에 관련된 자원들을 그렇게 복합화라는 위명하에 자꾸 뭔가 개발력을 누리려고 하는 태도는 경쟁을 좀 이뤄줘야 되는 그리고 그 대신에 여러 가지 모두가 쓸 수 있는 환경을 넓혀줘야 되기 때문에 산업의 시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여전히 사람들이 긴밀하게 얽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장소로 발휘돼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개발의 유휴부지처럼 생각하는 기존의 관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얼마나 유효하냐는 걸 떠나서 좋은 커플이라고.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물이라고 하는 애 특성을 좀 알았었으면 조금 더 재밌는 프로젝트를 생각하는 게 물이라고 하는 애가 항상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아까 지하수위도 말하는 것도 있었었는데 물이 잠길 때까지의 하드 서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하드 서피스들이 막 작동하고 이 하드 서피스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물이 자기가 어떤 측정한 레벨이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정한 레벨의 아래쪽의 상황과 위쪽의 상황을
정확하게 구분했었으면 훨씬 더 매력적인 프로젝트가 됐을 것 같고, 이거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항상 사이트를 모든 도면을 그릴 때 사이트만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이 이쪽에 있는 게 맞느냐, 이쪽에 있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을 사이트를 같이 그렸으면 조금 다르게 했었을 거거든요. 사이트가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저쪽에 프로그램이 있는 게 맞냐, 이쪽 오른쪽 도시 쪽에 붙어서 프로그램이 있는 게 맞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사이트를 같이 넣고 그렸으면 어디서 가로가 형성될 거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작동할 거냐에 대한 고민거리에, 그러니까 단면에서는 물의 특성, 그 다음에 평면에서는 사이트를 같이 봤으면 훨씬 더 좋은 프로젝트가 됐어요. 이 건물을 여기에 배치시킨 이유는 원래 빗물 정화 시스템, 빗물 펌프장이 이쪽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하로 내리고 그 위에 이 새로운 건물을 짓자라고 생각해서. 그럼 그게 지하로 내렸다는 거는 걔가 비가 왔을 때 토해내는 거잖아요. 네. 그 토해내면 물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 그것 때문에 저 유선형의 쉐입을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아서 고맙고, 그리고 저 위에 떠 있는 저 브릿지는 그냥 잠기는 게 아니라 뭔가 비가 이걸 같이 부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 같고, 모델의 방위하고 스케일이 표현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도시의 엣지하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걸 이제 설계한 친구는 굉장히 독립적인 하나의 고유한 독립 영역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도시로 환원된다는 얘기예요. 도시로 환원된다는 얘기면 그러면 도시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연장선상에서 네. 지금 성남 쪽으로 멀리 상암 예정이었는데 그 강남역과 강변북로에 보시면 뭐 성산대교까지 다시. 경매를 지금 영해가지고 공부했어요. 네, 원래 있던 UCD 사이트가 거기에 있어서. 네, 그래서 거기 그 일종의 축구장 그런 게 있는데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저거 보면 한강이 있는데 한강장이고 연계나 이런 거는 원래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범위가 커져서. 이 한강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의 시퀀스가 무슨 과정을 통해서 저희를 만났을지 일단 이 학생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길게 해가지고. 앞에 리서치라는 거는 프로젝트 최종 결과물하고 연결되는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면 더 말씀을. 10분 지나면 제가 10분 지났다고 그러니까 알려드릴게요. 그거 전에 지금 학생들이 앞에 리서치를 너무 많이 길게 하다 보니까 말을 빨리 하죠. 아니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해한 대로. 제목은 가긴 지워지지 않는 자리입니다.